피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식당 측의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겠지. 이걸 위해서 사고 현장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저 삼겹살집 갔다가 그 바닥에 있는 기름에 미끄러져서 타박상 입은 거 기억하시죠? 그치, 아주 큰 웃음을 줬지. 아마 오늘 보상과 관련해 설명해 주실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즉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너 같은 경우는 단순 염자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 자영업자분들 보상해주면 본인 부담금도 내야 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 청구하지 말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식당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피해자가 압박골절을 입게 되면 피해자는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우선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 식당이나 사업체가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때 그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형태의 보험이야. 이번 너의 사례처럼 식당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피해자는 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선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거야. CCTV 확보하는 것도 좋고, 이 사고가 식당 측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었다거나 미끄러운 재질의 바닥인데도 경고 표지판이 없었던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이런 자료는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이런 사고에서 어떤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식당 측에서는 주로 두 가지 논리를 사용해서 배상을 거부하려고 해. 첫 번째는 당연히 식당 측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야. 예를 들어서 식당 측에서 바닥을 수시로 자기들은 청소를 했고 경고 표지판을 세웠는데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넘어졌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야.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을 인지하고도 신중히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거지. 이럴 때 피해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식당 측의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겠지. 이걸 위해서 사고 현장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랑 진단서를 통해서 부상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보험사랑 분쟁이 예상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경위랑 식당 측 과실을 명백히 좀 주장해 줄 수 있어.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치료비가 포함되고 추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소득, 그런 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어. 특히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그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혹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후유장애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좀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이 보상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식당 측 보험사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 그 보험사, 특히 뭐 식당 측 보험사와의 협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면 보험사는 어쨌든 최대한 지급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과실 비율을 높이려고 할 수 있지. 이럴 때는 변호사 도움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논리를 반박을 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대신해 줄 수 있지. 또 필요하다면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 만약 식당 측에 혹시라도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식당 측에서 요새는 뭐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식당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직접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지. 이 경우에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 절차가 뭐 다소 좀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 하지만 피해자가 뭐 부상을 입었고 그 원인이 식당 측의 과실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많지.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식당에서 미끄러져서 압박골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당시에 바닥에 물기가 좀 있었지만 경고 표지판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A씨는 뭐 사진이랑 목격자 진술을 확보를 해서 식당 측 과실을 명백히 증명을 했고, 결국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뭐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 또 다른 경우에는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 이것처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 만약 피해자가 과실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한테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당연히 보상액이 줄어들게 돼. 예를 들어 뭐 피해자한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보상액에서 20%가 감액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따지는 거야. 보험사 측에서는 당연히 보통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고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보상액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식당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중요한 건 사고 직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사랑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지. 만약에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보험사의 논리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함께 준비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